예, 이제 두 번째 수업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블룸버그 홈페이지까지 했습니다만, 블룸버그란 분이 결국에 회사에서 잘려 나올 때는 얼마나 일을 바닥바닥 걸고 억울해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1년간 들어 누워 있다가 나름대로 이제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게 결국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해가지고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블룸버그 통신이 성공을 했고 지금은 미디어까지 다 인수를 해가지고 통신 플러스 미디어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금융, 통신, 미디어까지 재벌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엔 뉴욕 시장을 오랫동안 하면서 월급도 거의 안 받죠. 왜냐면 뭐 돈이 많으니까 월급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뉴욕 시장을 연입까지 3선까지 했나 하면서 뉴욕을 굉장히 그냥 평범한 상업 도시에서 뉴욕을 혁신 도시로 바꾸고요. 지금은 이제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뉴욕을 바꿔가지고 실리콘밸리 못지않게 제2호 이외에 지금 그 IT 도시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셨어요. 슈퍼 화요일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선거는 아이오와부터 시작되는 선거를 참여 안 했어요.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안 하고 결국 슈퍼 화요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1등을 한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손을 들고 출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기업가로서도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지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것 같죠? 그래서 꽤 빠르게 판단을 하신 분이세요. 그 추후의 행렬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몇 가지 이슈들을 보면은 뉴 미디어가 많아요. 뉴 미디어와 뉴 마케팅 도구들이 생김에 따라서 결국에는 계속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는 거죠. 포털도 마찬가지고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기타 바이럴 마케팅 같은 거. 그래서 뉴 미디어라든지 뉴 마케팅 도구가 경영학적으로는 경영학 원자적 입장에서는 어떤 디베이트 할 게 있고 어떤 연구할 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논문이나 논제에 의해서 또 관심을 가진 소비자의 변화예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현명할까요? 멍청할까요? 그래서 기업들마다 소비자를 보는 게 다양해요. 소비자를 왕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개차반 취급을 하게 되고 서비스를 하다 파는데 열중하고 팔고 나서는 하나도 서비스도 안 하고 불만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소비자라든지 또 소비 트렌드 또 문화라든지 문화 트렌드 그래서 이게 이 소비자가 변하는 게 소비 문화가 변해서 소비자가 변한 거지 소비자가 변해서 소비 패턴이 바뀐 건지 이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새롭게 굉장히 변신하는 직업들, 새롭게 굉장히 중요시되는 직업들이 많죠. 물론 최근에는 마스크 회사가 굉장히 돈을 벌었겠다 이랬는데 뭐 그거는 일시적이겠죠. 그래서 살펴봅시다. 마스크 제조업체도 물론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또 내과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고 또 위기관리사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 뭐 전문가, 게임 개발자, 애니메이션 무슨 창작자라든지 CAD 전문가라든지 애니메이션 창작자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A급 애니메이션 탑5 같은 경우는 월급이 70억 100억을 번대요 1년에.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뭐 하던 애들이에요 친구들이 수업 안 듣고 뒤에서 만화 그리다가 선생님한테 따기만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최고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남자 배우 정우성이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굉장히 예쁜 여자 배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비자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뉴 미디어. 만약에 모바일이 없었으면 소비 문화에 소비자들이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트렌드에 적응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닭이고 어느 게 달걀이에요.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업들과 전문가 분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참 많은데요. 여러 굉장히 중요한 12가지 주제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테마들만 단어들만 제가 잠깐 나열을 하면요. 바기닝 파워, 협상력이거든요.
도대체 협상력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협상력은 어쩌면 모든 것에 다 좌지우지돼요. 여러분 취직이 잘 안 되세요? 공무원 시험이 어려우세요? 옛날에 저희 때는 공무원 시험 거의 안 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만약에 공무원 법대생이 많이 국어공무원 시험 친구들 취급도 안 했어요. 발로 찼어요. 야, 너 우리랑 놀지 마 이랬어요. 이게 다 뭐에 관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70대 100대 1이에요. 들어가서 하는 일은 뭐예요? 등기부도 못 되는 일이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력, 수요와 공급 시장의 협상력, 인력 시장,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아니, 저 반포에 쓰러져가는 아파트를 7천만 원 주고 사려면 누가 샀겠어요? 주공 아파트 다 허물어져 가는데 연탄 불 때는데 제가 영동 주공 아파트는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를 개다리 아파트 앞에 있는 걸 제가 사겠다고 했다가 장인어른한테 뒤지게 혼나고 못 샀어요. 제가 3번을 사겠습니다 했다가 야 그거 사서 뭐 하려고. 제가 집사람 미국 유학하고 제가 먼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처가살이 하도 열받아서 나와서 영동 주공 아파트 나가 살고 싶어가지고 제가 HSBC에 그 임원이어가지고 연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 사는 건 1억까지 무이자 대출이야. 근데 가격이 7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안 해요. 그 전세 끼고 사면 그야말로 1,000만 원이면 사는 거고 제가 안고 들어가더라도 7천만 원, 8천 원이면 사는 거예요. 사겠습니다 했더니 안 돼. 그거 왜 사? 그거 사서 뭐 하려고. 그게 재건축을 해가지고 프로지오 아파트가 됐습니다. 지금 33평 아파트를 받았을 텐데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럼 지금 그게 18억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그때 당시 수요와 공급 보세요. 아파트 가격만 하더라도 결국에는 바기닝 파워예요. 아니 7천이 아닌 1억 쪽 있다는데도 그거 팔아요? 1억 그냥 10억 쪽에 있다고 아무도 안 팔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기닝 파워가 가장 또 작용을 많이 하는 데 어디냐? 재혼시장, 선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재혼시장은 누가 인기가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재혼은 뭐 관심 없겠지만 그냥 살펴보세요. 재미삼아서. 자, 재혼시장에서 자, 수요자와 공급자. 자, 수요자는 누구고 공급자는 누구예요? 여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혼하신 분이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이 남자는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어쨌든 수요자이자 공급자이겠죠. 그러면 자, 누가 더 강세예요? 자, 남자가 강세일까요? 여자가 강세일까요? 자, 40대, 50대 재혼하려는 사람들 시장 중에서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요? 가만히 집에 가서 고민을 해보세요. 누가 인기가 있을까? 아니면 부인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야, 너랑 나랑 이혼한다 그러면은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져보세요. 도대체 따기를 맞을지도 몰라요.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경영학 토수 논제 듣고 나서 이상한 질문만 나한테 한다고. 결국은 뭐냐면 바기닝 파워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만드는 제품이 바기닝 파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밀려나는 거고. 내가 만드는 제품이 바기닝 파워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누리는 거고. 내가 만든 회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바기닝 파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고 해골 대상 일이고 내가 바기닝 파워가 높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 월급 더 올려주고 달래는 대로 줄 테니까 있으라는 거죠. 얼마나 큰 양면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영학의 모든 영역에서 여기 인사, 재무 모든 부분에서 바기닝 파워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도 하물며 선시장에서도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굉장히 유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개념을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아비트리지 트레이닝이에요. 아비트리지 뭐예요? 차익거래예요. 위험이 없이 그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삼성전자 한 주식이 미국 시장에서 보는 어제 폭락을 해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어제 보니까 폭락을 해서 4만 원이야. 한국 시장에서는 4만 8천 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양쪽 시장을 다 특별한 비용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끝난 걸 보고 보니 한국 시장이 4만 8천 원이야. 한국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팔 수 있으면 4만 8천 원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미국 시장에 가서 똑같은 삼성전자 4만 원짜리 사면 되는 거죠. 아무런 위험 없이 똑같은 삼성전자
돈을 가지고 있는데 8,000원의 이익을 누리면서 옮기는 거죠. 이걸 아비트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익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몇 가지 재무적 개념들이 있어요. 레버리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회비용 같은 게 오퍼튜니티 코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든지 시스테믹 리스크 같은 게 있어요. 어제 잠깐 보셨죠? 뉴욕 증권시장이 12% 폭락을 했어요. 네. 대부분 금융에서 얘기하는 포트폴리오는 분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위험이 굉장히 위험을 가장 감소하는 길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넣지 말고 다양한 데 넣어놓으면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더라도 한꺼번에 다 망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거의 불문율로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같이 12~13%가 하루에 거의 모든 종목이 폭락했을 경우에는 분산으로서도 해지가 안 되는 것 같다가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해요.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와 시스템의 리스크에 관해서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현재와 미래를 관련된 연구나 또 논문이나 자문을 할 때 아노미가 뭐예요? 극도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질서예요. 예.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무너졌으니까 뭐예요? 나만 살자예요. 그래서 아노미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는 많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업 실패 비용, 사업 실패와 관련된 여러 비용들을 연구할 거고요. 기타 또 그 논제들을 제가 마지막 잠깐 쉬었다가 어떤 논제들을 또 던질 것인지에 관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